네, 안녕하세요. 한 시간이 한 10분 정도 있어서 오늘 이제 점심 약속이 있어서 일찍 먹고 또 이제 그림 할 건데요. 이게 이제 한 100장이 넘는 제 PPT인데 제가 이제 강의를 하러 다니면서 어, 계속 얘기했죠. 언젠가는 제가 그림 그리느라고 강의를 못 다니는 때가 올 거라고. 근데 지금은 이제 이미 출장 강의를 가면은 이제 그림 주문하신 분들한테 그림 주는 그 시간이, 그러니까 그 시기가 늦어지는 지금 그런 상황이고, 또 제가 빨리 그림을 드릴수록 저는 또 여분의 창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여기 아디다스 모기가 돌아다니네. 아디다스 모기 아시죠? 그 하얀 줄. 아휴, 아직도 돌아다니니. 어 그래서 전부터 이제 계획을 이 어떤 제가 만든 PPT 중에서 항상 보면은 그 100개 중에서 한 5개만 많이 언급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 강의 중에서 내가 잘 언급 안 했던 게 뭘까? 이렇게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이제 어차피 강의를 잘 못 다닐 거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언급을 좀 찍고 싶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 보니까 아, 이제 이게 어떤 문자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제가 예전에 다 만들었던 이 마인드맵이고 PPT인데 문자로 다가오기보다는 이게 그림으로 다가와요. 약간 시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제 상황이 바뀌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걸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 화이트헤드가 화이트헤드가 그 대단한 그 철학자잖아요. 근데 화이트헤드가 이성의 반대말은 피곤함이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정말 재밌었어요. 그 표현이.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가 생각한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할 것이다라는, 뭐 사람들이 자주 인용하는 그런 인용구가 있는데, 그거랑 좀 느낌은 다른데, 자기가 어떤 이성과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시간이, 그게 사실 피곤해 보이거든요. 실제로 좀 노력이 많이 들어가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점점점 이제 자주성하고 자율성하고 자존감을 갖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자기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당장 이렇게 잡을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욕망을 갖는 거하고 틀려요. 이성과 의지로서 자기 삶을 바꿔나가는 거는. 근데 그게 당장에는 좀 피곤해 보이긴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엔 더 큰 피곤함이 닥친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화이트헤드가 이성의 반대말은 피곤함이다. 또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 어떤 마케팅의 고수가 했던 얘기인데, 리스크를 끌어안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리스크다. 이런 말. 세상이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어제 이제 어제 IT 쪽에 이제 컴퓨터공학과 그 서울대 친구인데, 서울대 자원공학과 89학번이고 이제 나중에 컴퓨터공학을 전공했던 친구가 여기 대자인병원에 어떤 이제 IT 의료기기를 갖다 줬는데 이제 프로그램을 이렇게 바꿔야 되는,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 그 일을 하러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제 인공지능 얘기를 2차에서 좀 했는데, 최근 인공지능이, 사실 이 얘기를 좀 어제 찍고 싶었는데 어제는 이제 술이 안 깨서, 그러니까 술 마시면서 이제 인공지능 얘기를 좀 했는데, 지금 인공지능이 발달하는 게 2010년경에 딥러닝이 시작을 하고 이제 또 10년이 지났잖아요. 양상이 많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앨런 튜링이 어디서부터가 인공지능이냐라고 했을 때 인간이 그 기계가 생각한다라고 판단 30% 정도가 생각하는 걸로 사고력이 있는 걸로 착각을 하면 그것은 그때부터는 인공지능이다 이런 말을 논문에서 한 적이 있는데 어, 지금 그 인공지능 로봇의 발달이 제가 저 로봇 저거 좀 잠깐 자 이분이 한국인인데 MIT 교수고 사족 로봇을 개발한 김상배 교수예요. 김상배 MIT 교수. 근데 이제 이렇게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로봇을 왜 개발하는가? 그럼 굉장히 좋은 얘기만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원전을 해체를 해야 돼요. 근데 원전을 해체해야 되는데 그 인간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는 그 원전 핵발전소를 없애는 로봇을 만드는 게 1차 목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 인간이 가면 다 죽으니까. 그런데 참 이런 거예요. 원전을 해체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로봇 대회들 이거는 재난 로봇이거든요. 재난 현장에서 사람을 구하기 위한 그 로봇 대회를 해요. 그 매년 하는데 카이스트에서 뭐 로봇공학 챌린지 대회인데 카이스트에서 이제 휴보가 1등 한 적도 있고 그래요. 근데 어떤 이게 이제 컬래터럴 데미지라고 보통 볼 수가 있는데 부대 효과.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를 완벽하게 해체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들게 되면 그 정도의 기능을 가지게 된 로봇이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너무 많아져 버리는 거죠. 이분은 그렇게 인터뷰에서 얘기하죠. 핵발전소를 해체하는 로봇을 나는 개발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쓸 수 있는 기업가들은 그 로봇이 나온 순간 돈 주고 또 라이센스를 특허권을 사가지고 여기저기 막 써먹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인공지능이 지금 상황이 딥러닝이 있고 딥러닝으로 이렇게 의료 진단이라든가 그 다음에 제품이 어떤 게 이제 제품이 오류 그러니까 제품이 하자 있는 거를 이렇게 나갈 때 골라내는 거 그걸 인간들이 했는데 인간들이 단점이 졸아요. 그거 보다 그냥 탁 조는 거야. 그러면은 발견 못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보면 직업 중에 병아리 그 성감별사 있잖아요. 탁 봐가지고 딱 보는 거. 근데 이건 졸 수가 없겠죠. 손으로 해야 되니까. 근데 눈으로만 이렇게 모니터링 하는 건 졸아버립니다, 인간이. 그래서 거기서 실수가 나게 되는 거고 회사에 큰 피해를 끼치게 되기 때문에 특히 이렇게 검수한다 그러죠. 이 검수하는 직업은 거의 100% 인공지능에게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왜? 조는 경우가 계속 발생하니까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상당 부분 거기서 지금 그 실업자들이 예상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진을 판독하는 인공지능은 이렇게 딥러닝으로 발달을 하고 있는데 또 인간들이 만든 무수한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또 거기서 조종해주는 인공지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인공지능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도 될 수 있고 정치인도 될 수가 있는 거고.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그 양자 컴퓨팅이 또 들어오게 되죠. 근데 양자 컴퓨터는 딥러닝이 없이도 딥러닝이 해왔던 것을 다 초월해 뛰어넘어가지고 또 그걸 또 다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인간이 개입하는 인공지능, 그 다음에 인공지능 스스로 발달하는 인공지능 크게 한 세 군데 정도 된 것 같네. 그 다음에 이제 양자 컴퓨팅 이후에 등장하게 될 인공지능 이렇게 제가 이제 그 한양대 교수 강의를 들어봤을 때 대략 세 가지 방향 아니면은 다섯 가지 방향으로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10년 전하고 좀 많이 달라진 건데 그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제가 강의하면서 돌아다닐 때 인공지능이 굉장히 많은 사람의 일을 하게 될 거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일자리가 아니라 놀자리로 가야 되고 홈으로 댄스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실현 가능성이 더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게 에이 설마 그래도 인간의 일자리가 많겠지. 이렇게 낙관적으로 인공지능이 생길수록 인간은 일자리가 많아질 거야. 이제 어,
어떤 그 비유로 인공지능을 조작하거나 다루는 뭐 의사들이 많아졌다. 근데 그게 실은 의사들이 실업의 전조 증상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의사들이 데이터를 모아줘야 될 거를 인공지능이 대신 해주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불안하기 때문에 현재 고용이 많이 돼 있는 상황인데 그게 점점 다듬어지게 되면은 의사 실업률도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곳곳에서 지금 인공지능의 발달의 정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를 보니까 산업 현장이든 의료 현장이든 또는 교육계든 간에 어, 곳곳에서 준비가 되고 있다. 제가 강의 때 경고했던 그 인간이 일자리에서 놀자리로 밀려나게 될 거다라는 그 경고가 약해진 게 아니라 더 우려가 심해지고 있다라는 게 지금 인공지능 로봇 발달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그 얘기 있잖아요. 인간이 하늘을 나는 새를 모델로 해서 비행기를 만들었지만 비행기는 새처럼 날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인간의 두뇌를 모방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을 인간이 시작을 했는데 이 인공지능이 생각하는 방식이 인간처럼 생각 안 하는 방식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성이 높게끔 뭔가를 결정을 하고 있는데 그게 각 분야별로 각각 지금 발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인공지능이 분야별로. 그래서 이거 잘하는 인공지능, 이거 잘하는 인공지능, 이거 잘하는 인공지능 이런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봐봐, 인공지능은 특정 하나만 잘하잖아. 다 잘하지는 않잖아. 그러니까 AGI가 나오기까지는 우리는 비교적 인간이 할 일이 많을 거야, 안전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왔다는 거죠. 그런데 각각 특화된 인공지능들을 조율해주는 인공지능은 안 나올까요? 각각 특화된 인공지능을 대신 조정해주는 인공지능이 얘도 또 나올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이 조종해주는 데이터를 또 모으는 거예요. 인간이 다른 인공지능을 이렇게 하더라도 또 데이터가 모여. 그럼 그거에 특화된 수많은 자동 기계와 인공지능을 조율해주는 인공지능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 우리 자녀들 진로 지도에 있어서 제가 과거에 했던 강의들을 한번 다시 들어보시고 정말 맞아요. 지금 요즘 제가 강의를 안 다니니까 이런 식으로 또 전달을 해드리는 건데 더 빠른 속도로 인공지능이 우리 삶 속으로 파고들고 있다. 지금 상황이 그런 겁니다. 로봇도 이렇게 곳곳에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로봇의 성능을 좋게 만들고 있고요. 네, 이상입니다.